안녕하세요, 텍사스 레거시의 쌤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 바로 첨불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답변해 드리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이렇게 답변을 드리실 수가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꼭 눌러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부동산 투자를 소액으로도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투자하면 정말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그 자산 자체가 고액의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작하는 금액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직접적인 투자가 있고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돈이 많이 필요하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직접 투자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들은 간접 투자의 유형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리츠, 두 번째가 펀드, 그리고 세 번째가 신디케이션입니다. 사실 뭐 익숙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은 아니라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이런 유형들과 또 어떤 장점, 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 한국에서도 리츠라고 많이 하는데 그 REIT, 조그만 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직역을 하자면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투자 회사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한 60년대에 이게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조금 늦게 한 2000년대 초반에 이 리츠라는 상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리츠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펀드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금액들이 많이 모여져서 자본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사실 모든 파생 상품들이 그런 상황인데, 리츠 같은 경우는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는 펀드 유형입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가장 직접적인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난관이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성이거든요. 리퀴디티. 근데 그 유동성 부분을 완전히 해소를 해버렸죠. 왜냐면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당일날 사고 팔고 언제든지 이런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고요. 근데 리츠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쿼리 리츠가 있고요. 다른 거는 모르기지 리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리츠라 그러면 에쿼리 리츠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모르기지 리츠는 앞에 M 리츠라고 많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모르기지 리츠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상품화가 돼갖고 시큐리타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상품으로 나오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테라 펀딩이 그 구조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에쿼리 리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이를 두시고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리츠 같은 경우는 그냥 돈만 많이 모아서 뭐 건물들을 많이 사고 뭐 운영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섹터가 여러 개 있어요. 아시겠지만 리테일 섹터, 뭐 오피스, 인더스트리얼, 헬스케어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스페셜라이즈를 해서 리츠를 일으켜서 상장을 해갖고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사이먼이라고, 그거는 전문적으로 리테일만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지스는 이런 인더스트리얼, 웨어하우스, 이거 창고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아메리칸 헬스케어 리트라고 병원이나 리서치 센터 등 이런 건강과 의술에 관련된 그런 부동산들만 관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이런 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트, 아까 말씀드린 장점 자체는 큰 프로젝트들에 내가 소액만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매우 높다. 오늘 사고 내일 팔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한 건데, 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게 156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프롤로지스도 103불, 그리고 아메리칸 헬스케어 리트도 34불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불만 있어도 사실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리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장점은, 이 리트가 퀄리파이가 되려면 그 법적으로 수익금의 90%를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발생한 모든 수익들을 그냥 보통 일반 회사들은 그걸로 보유를 많이 하고 그걸 재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뭐 리스크도 테이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리츠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막아놨어요. 즉슨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금을 배당을 90% 이상으로 다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 수익의 베니핏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츠가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에 뭐 수천 가지의 다른 건물들,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individual properties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이 건물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건물값에 의존하지 않고 주식값에만 의존을 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예를 들어 100불을 투자했는데 건물도 그대로고 거기 나오는 수익도 그대로인데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 때문에 이 100불짜리 주식이 뭐 90불, 80불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기보다 불필요하게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리츠가 운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리츠를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매니저들이 얼만큼 어그레시브하게 가냐, 얼만큼 안전하게 가냐, 컨서베이티브하게 보수적으로 가냐, 대출을 얼만큼 일으키느냐,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가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높아지고 또 너무 안전하게 가게 되면 그 수익성이 너무 낮아져서 조금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츠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펀드입니다. 펀드. 리츠랑 어쩌면 많이 비슷한 개념은 정말 비슷할 거예요. 이거 역시도 소액을 모아서 그게 펀드 속에 들어와서 그게 작은 풀이 되고 그 작은 풀을 가지고 이제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죠. 그런데 펀드는 리츠랑 좀 많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차이점은 리츠는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펀드는 한번 돈을 집어 넣으면 다시 회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펀드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펀드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펀드가 뭐 100만 불짜리 펀드, 뭐 1000불, 500불, 뭐 100불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0불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있어요. 근데 그런 펀드에 투자를 하시고 나면은 그 펀드가 의도했던 부동산 구매 아니면은 개발 등등 그런 어떤 목적이 다 달성이 되고 부동산 프로젝트를 엑시트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그 투자한 돈을 다시 회수하시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가장 유명한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바로 펀드라이즈죠. 펀드라이즈 전혀 뭐 저희가 광고 받는 거 아니고요. 그냥 예시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 펀드라이즈 정말 어플이에요. 그래서 어플 들어가셔서 내 개인정보 집어넣고 계정 만드신 다음에 내 지금 은행 계좌와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 있는 그 펀드라이즈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펀드에 여러 가지 펀드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뭐 아파트든 리테일이든 뭐가 됐든 거기에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펀드라이즈가 정말 이게 잘 작용을 하는 건지 좋은 투자인지 하는 엑스페리먼트 하신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그쪽 한번 가서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얼만큼 벌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실질적인 예가 있는데 뭐 투자한 금액 대해서 이제 ROI는 보통 한 10% 조금 높으면은 12% 정도 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플랫폼 기반의 투자 유형이다 보니까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액, 뭐 10불만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그 크라우드 펀딩은 소금액으로 하는 걸 크라우드 펀드라고 많이 부르고 어떤 펀드는 뭐 기본적으로 10,000불, 20,000불 아니면 뭐 100,000불 이상씩 요구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뤄본 거는 약간 크라우드 펀드 시각에서 한번 다뤄봤던 내용이라서 장점은 정말 소금액으로 10불, 20불도 투자를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그 돈을 회수하기가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신디케이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투자 구조이기도 한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소규모의 그룹이 함께 모여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많지 않고요. 정말 소규모의 몇 명만. 몇 명이라는 것은 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많아봐야 한 50명 정도의 투자 그룹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신디케이션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위임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신디케이트가 위임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대로 신디케이션에는 신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신디케이터 그리고 투자자가 있고요. 투자자들은 패시브하게 일단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신디케이터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 부동산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좀 개발 사업 아니면은 value add 상태가 안 좋은 건물들을 좀 플립한다든지 아니면 공실이 높은 그런 건물들을 빨리 매입을 해서 어떤 스킬과 노련미와 또 경험을 가지고 건물들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더 낮게 만들어서 조금 더 비싸게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일으켜서 엑싯을 하는 그런 구조를 지향하는 그런 투자 유형입니다. 그래서 신디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가 GP-LP 스트럭처이거든요. 그래서 GP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디케이터를 GP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투자하신 분들을 LP, Limited Partners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Limited Partners는 왜 Limited Partners냐? 본인이 투자한 금액까지만 리스크를 지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디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구조가 바로 GP-LP 스트럭처입니다. GP는 General Partner의 줄임말이고 LP는 Limited Partner의 줄임말이라서 GP와 LP가 나눠져 있고 나눠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GP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디케이터예요. 그래서 신디케이터는 GP는 그 부동산 개발에 부동산 투자에 전문가여야 되고요. 운영자이고 또 건물을 플립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플립하는 데에 정말 노하우가 정말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바로 신디케이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디케이터, 그 GP들과 함께 자금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LP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디케이션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바로 이 신디케이터, GP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GP들이 어떤 트랙 레코드가 있는지 또 어떤 배경이 있고 또 어떤 경력과 또 어떤 석세스,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이 구조를, 이 투자 유형을 선호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정말 어떤 프로젝트성의 투자가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이게 리테일이냐 아니면 이게 헬스케어냐, 오피스냐 하는 등등, 아니면은 부지 개발이냐, 뭐 여러 가지 투자 방향이나 투자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투자고요. 그리고 이 신디케이터, 이 GP와 정말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수익성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츠나 이 펀드, 크라우드 펀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이뤄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디케이션을 통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은 한 15%, 높게는 25%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디케이션이 많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신디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게 크라우드 펀드와 매우 유사한 구조이긴 한데 이 신디케이션은 1000불짜리, 뭐 500불짜리 그런 투자는 받지 않는 신디케이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Regulation D라고 미국 SEC에서 Regulation D로 정해놓은 그 Regulation에 의하면 Accredited Investor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Accredited Investor라는 것은 자본이 100만 불 이상 아니면은 개인이 지난 2년 동안 20만 불 이상의 연봉이나 수입 아니면 부부라 그러면 30만 불 이상의 수입을 지난 2년 동안 벌이신 분들은 그 accredited investor로 클래시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신디케이션이 사실 시장에서는 많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소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0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그래서 한 5만 불, 4, 5만 불 정도, 조금 높으면 한 10만 불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이런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게 10만 불도 큰 금액 같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100만 불, 200만 불 정도 캐시를 들고 계셔야 되는 거에 비하면은 뭐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면 상당히 소액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이 신디케이션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런 투자 방법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디케이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신디케이션이 어쩌면 이 한인 사회, 특히 한국이나 여기 미국 내에서도 한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 신디케이션은 사실 다른 인종들, 뭐 인도 커뮤니티, 뭐 중국 커뮤니티, 특히 뭐 유태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투자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정말 갖고 이 구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츠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약간 주식의 느낌이 강하다면 신디케이션은 정말 내가 부동산에 큰 돈 들이지 않고 거의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을 만큼 그런데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디케이션의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요. 한인 사회에는 이런 게 많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타 민족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본인들이 있는 소속해 있는 어떤 단체, 어떤 친구 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소 그룹에서 함께 이런 뜻이 맞아지고 어떤 좋은 GP를 만나게 돼서 그런 데에 소금액들을 서로 모아서 이렇게 신디케이션 시작하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소액으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3가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리츠였고요. 두 번째가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신디케이션, 이렇게 3개를 알아봤습니다. 각 투자 유형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고려해야 되실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게 정말 끌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뤘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텍사스 레거시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